연예가의 궁금한 이야기 풍문으로 들었쇼. 연예 이슈와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속속들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핫한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이분은 말이죠. 4살 때 광고를 찍었고요. 7살에 드라마를 찍고 그리고 용의 눈물, 논스톱, 명성황후, 인어아가씨에 출연했던 베테랑 배우 이재은 씨입니다. 이재은 씨가 조밀조밀하게 너무 예쁘게 생기셨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굉장한 팬이었는데 근데 요즘에 한동안 안 나오셨어요. 네. 오늘 맞아요. 뵐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재은 씨의 모든 궁금한 점 제가 다 캐내고 왔습니다. 이재은 씨 만나보시죠. 황영진의 풍문 픽업, 오늘은요 36년차 배우입니다. 아역계 시조세라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우리 이재은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우리 풍문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재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요즘에 너무너무 유쾌하게 행복하게 엄마랑 오손도손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계세요. 근데 또 보니까 체중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어떤 각오로 지금 계속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은 조금 제가 이제 힘들었던 시기에 제 스스로 좀 저를 망가뜨린 것 같아서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네네. 팬분들이 이재은 하면 기다리는 모습에 대한 기대치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있어요. 저는 좀 그런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열심히 노력 중이에요. 어린 시절에 데뷔하셨어요, 그죠? 몇 살 때 데뷔하신 거예요, 거의? 4살 때 데뷔를 하게 됐죠. 어. 네, CM부터 이제 그 광고. 광고? 네. 기억나세요? 그 어떤 광고인지? 예전에 화장품 광고? 화장품? 4살 때 화장품? 오히려 지금 커서는 못하고 있는 화장품 광고. 어렸을 때 화장품으로 네. 와 대박이다. 예, 어렸을 때 금보라 선배님 오, 예. 화장품 전속 모델이셨는데 그 옆에서 이제 이렇게 같이 리듬 터치 마사지 뭐 이런 거 하면은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아역으로 그게 아마 첫 광고였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라마 이제 데뷔하신 거죠? 네.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였죠 그때 당시에? 드라마는 제목은 기억이 나요. 적도전선이라는 드라마였는데 그게 첫 출연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굉장히 우연찮게도 저한테 아주 큰 복이었죠. 토지. 토지. 그러니까 토지에서 어떻게 보면 인지도가 확 상승을 한 거죠. 네, 토지의 어린 서희 역할을 하면서. 그때 이제 인기가 굉장히 네. 급상승. 그때 기억나는 에피소드 없습니까? 선물을 많이 받았다던가. 어렸을 때 이제 아기 때니까 이 세상에 제일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기자분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인터뷰에서. 네, 인터뷰에서. 근데 제가 인형가 살 수 있는 집을 너무 갖고 싶은데 엄마가 안 사줘요. 이랬나 봐요. 몰라. 실렸구나 기사가 네, 이제. 그게 실렸어요. 근데 그래요. 되게 웃긴 건 그걸 우연찮게 그 인형 회사에 오너가 보시고 사장이 보고. 보고 이런 애를 모델로 써야지 야, 누구를 모델로 이거.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부터 제가 그 전속 모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형의 집도 선물 받고, 받고 돈도 철철이 받고. 내 옷이 아니라 인형 옷이어서 그렇지 인형 옷 수백 벌씩 받고. 내가 백설공주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아역에 계속 이어가다가 결국은 이제 성인 연기자로 논스톱까지 진출하셨어요, 그죠? 그렇죠. 논스톱 때는 정말 그랬죠. 정말 최고였죠. 그때는. 성인 연기자로 다시 거듭났었고, 그죠? 그렇죠. 그 논스톱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인생 최고의 키스신과 최악의 키스신이 있었다고. 그게 바로 논스톱 때. 그렇죠. 뭡니까? 조인성 씨 키스씬 있었고, 그 다음에 양동근 씨랑 키스씬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내가 꼽았냐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친구잖아요, 그죠? 둥근이랑. 그러니까 둘이 서로 진짜 짜장면을 먹었어요, 전에. 예, 찍기 예. 전에 짜장면 같이 먹고 양파 먹길. 야, 너만 양파 먹으면 내가 양파 냄새 나잖아. 나도 같이 먹고. 그러니까 서로 약간 너무 잘하니까 친하다 보니까 약간 그래서 그런 매너들이 없었다. 뭐 서로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약간 배려가 없다. 그리고 이제 조인성 씨랑은 왜 그러냐면 뭐 드라마 뭐 이런 거 광고 이런 거 다 처음 통틀어서 지금 첫 번째 키스씬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담스럽잖아요. 저도 부담스럽고 그러고 계속 걔는 양치질을 하고 옆에서 가학을 하고 계속 채트 계속 립밤을 계속 바르는 거예요. 그냥 왜 이렇게 발라 입술이 퉁하면 좀 안 좋을까 봐요. 그리고 감독님이 되게 짓궂게 일부러 컷 해야 되는데 컷 안 하고 계속 지켜봤구나, 계속. 저는 흡족했죠. 뭐 수많은 작품 하셨는데 그래도 또 기억에 남는 작품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저한테는 굉장히 애증의 작품이죠. 노랑머리. 노랑머리. 노랑머리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나요. 그때 뭐 엄청 났었는데 갑자기 그 변신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어렸을 때 제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많죠. 많다 보니까 이 이미지를 어떻게든 벗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잘했다라고 할 수 있지? 개인적으로는 조금 선택하기 힘들었었는데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과 여러 가지 뭐 이제 엄마 뭐 아니면 주위 사람들 그때 시대적인 그런 게 저로 하여금 그 영화를 선택을 안 할 수 없게끔 만들었던 것도 있긴 한데 네네. 저는 좀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이왕 할 거 그래 화끈하게. 화끈하게 가자. 그때는 어렸었기 때문에 영화 자체도 영화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지도 이해도 안 갔었고 노출 연기를 갑자기 하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거짓말하고 정말 그 연기를 하기 위해서 그 흔히 말하는 남자분들이 감춰놓는 빨간 테이프 그런 것들 진짜 많이 봤어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많이 봤구나. 네, 왜냐면 제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없죠. 그건 뭐 어린 나이였으니까. 그렇죠. 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도 없고 비디오로 통해서. 그렇죠. 열심히 다른 사람이 연구한 거, 그러니까 연기한 거를 보고 연구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근데 연구해도 그거 안 되더라고요, 진짜. 원조 야동을 또 보셨네요. 야동을 많이. 그게- 그죠? 그때 당시에는. 근데 되게 웃긴 건 그런 어려운 장면인데 원테이크로 갔어요. 그거. 그러니까 쭉 그냥 끊김없이. 한 번에. 이거 대단합니다. 제가 두 번은 못 할 것 같아요, 그랬거든요. 최고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한 번은 눈 딱 감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은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알았어요. 스태프들 다 나가 이런 다음에 한 번에 딱 오케이. 하지만 그 망설임이 뭐 대박이 났습니다. 그거 찍고 나서 99년도 청룡영화상 신인여우상, 2000년 대종상 영화상에서 신인여우상. 야, 이거 뭐 대박입니다. 그죠? 완전 아역을 떼어낸 겁니다. 그죠? 이때 어떠셨어요, 정말? 지금 보면은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지금은 진짜 너무 단순하죠. 네, 지금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영화인데 그때는 뭐. 네, 그때 당시에는 조금 파격적이었죠. 너무 많이 파격적이에요. 파격적이고 뭐 등급 보류 판정까지도 받았으니까. 그런 게 더 자극된 거야. 예, 그죠? 그래가지고 그랬던 작품이라서 이게 조금 네. 상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은 예상을? 조금 와, 왜냐면 이렇게 예. 한 해 그렇게 크게 이슈화되기 힘든 작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약간 프랑스 작품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본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작품에서 참 많이 시대를 앞서갔구나라는 앞섰다. 네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 뭐 아역 때부터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또 슬럼프가 왔어요. 그죠? 그렇죠. 아역 때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내가 난 평범하게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주목을 받아야 되는 거야? 왜 나는 뭐 우리 집에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야? 왜 우리 집 힘든 일을 왜 아빠가 책임지는 가장인 아빠가 책임지지 않고 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걸 이해를 못 했어요. 그래서 아빠도 많이 원망을 했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장례식장에서도 네. 엄마가 하셨다고. 네, 울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빠 돌아가실 때도 그닥 슬프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참 못나게 살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근데 그게 이제 나이가 먹고 지금은 이제 아빠가 돌아가신 지 11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는 약간이 아니라 많이 이해하죠. 많이 이해하고 아빠의 빈자리가 좀 많이 그리워요. 그리고 연예인이 있는 집은 다른 식구들이 왜 힘드냐면 그들은 공인이 아닌데도 주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감이 있겠죠. 이재은의 아버지지만 누구누구 아무개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하는 게 부끄럽지 않아. 근데 내 딸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만약에 청소부를 한다. 그러면은 나 창피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내 딸 위해서 난 다른 일을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고 배려하지도 못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은 많이 이해해요. 이해하고. 아빠를 이해한다. 왜 그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종종 내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느낀다고 해야 되나? 아빠를 닮은 구석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고집을 핀다든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금 가부장적이셨거든요.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우고 후회해도 때는 늦은 거니까 이런 얘기를 아빠가 살아있었을 때 했으면 좋았겠죠. 네, 지금 엄마한테도 그래요. 항상 건강이 최우선인 것 같아요. 건강이 최우선이고 엄마 어디 아프면은 참지 말고 어르신들은 보면은 왜 그렇게 참는지 나 이해가 안 가는데 원래 병원을 이렇게 큰 병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검진하고 그럼요. 예. 예방하라고 다니는 데가 근데 병원이라고 엄마들은 그런 거안 생각하거든요. 해. 근데 큰 엄마들은. 병 있다고 얘기 들을까봐 그게 겁이 나서 안 맞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네.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엄마, 큰 병 들어서 그러면 딸내미 돈 벌기 더 힘들어지니까. 마지막으로 시청자분에게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너무 좋은 방송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잊혀질만 하면 풍물로 들어쇼에서 이렇게 가끔씩 아역 배우 스타 맞아요. 뭐 이런 거 얘기해주면서 예. 저를 이렇게 잠깐 가끔 거론을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관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는 배우 이재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저도 힘낼게요. 화이팅! 야, 정말 솔직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예전에 정말 비슷한 모습이셨어요. 네. 완전 그 모습을 다시 돌아왔어요. 더 빠진 것 같아요, 몸이. 그러니까요. 예. 이쁜 얼굴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서 이재은 씨 반갑고요. 네네. 사실 또 얘기 듣다 보니까 또 어렸을 때 부모님의 빚을 갚기 위해서 배우의 길을 택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안타깝기도 한데 앞으로 어머니와 함께 아주 편안하고 기분 좋은 날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만나보니까 그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저도 네. 기분이 좋았고, 정말 이재은 씨 앞으로 정말 전성기보다 더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 방송을 준비하신다는데 인터뷰하시는 그 말씀실을 보니까 재미는 예약됐네요. 네. 이재은 씨의 멋진 활약을 풍문쇼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찬바람과 함께 돌아오는 수능. 그래서 준비했다. 공부의 신과 함께 스타와 스펙. S대 캠퍼스를 들썩이게 한 미녀 삼총사 김태희, 이한희, 오정현. 그녀들의 화려한 학창시절 비하인드 스토리. S대 철학과 출신 국민 배우 이순재. 그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재수한 사연은 지금 풍문으로 들어쇼에서 공개합니다. 드디어 D-Day가 다가왔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이에요. 바로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는 바로 그날 11월 14일이 수능 시험이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벌써. 막 떨려, 막 벌써. 올해 그 수능 시험 보는 스타들
당연히 있겠죠. 누가 있죠? 네, 저는 더 놀라운 건 이 수험생들의 출생 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고3 친구들이요. 벌써 2001년생 친구들이 고3이 됐어요. 1년? 네. 01년생? 그래도 아이들이 태어났군요. 네, 이 수험생 스타들이 누가 있냐 찾아보면은 일단 아이오아이 출신의 가수 전소미 씨가 있고요. 아, 예. 그리고 데뷔와 동시에 1위를 거머쥐었던 괴물신인 있지의 멤버 유진 씨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채널 생방송 톡톡 보니 아니의 그 MC였던 이수민 씨가 있어요. 이수민 씨. 어디서 수능을 봐요? 네. 정말 시험 평소처럼만 정말 시험 보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 한대요. 원래 수능 날이라고 맞아요. 해서 어머님들이 더 좋은 거 해주고 이러다 탈난다고. 맞아요. 정말 평소처럼 지내고 시험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풍문단 여러분들은 수능 날 어떤 기억이 있으세요, 혹시? 제가 정말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수능 날이라고 삼계탕을 아침부터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끓여주시면서 이거 먹고 시험 잘 보라고 이랬는데 다 체해가지고 중간에 뭐 화장실 쉬는 시간에 엄청 들락거리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수능 잘 봤을 수 있으니까요. 아, 몇 점은 더 올랐을 텐데. 저는 이런 거 안 하려고 했는데 전 자리 탓이 있습니다. 아, 잘했다. 이게 왜냐면 난로 옆에? 대학교에서 맞아, 시험을 맞아, 봤는데 라지에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딱 바로 옆자리가 제 자리인 거예요. 창가 옆에. 근데 땀이 부모님은 이제 추우니까 속에 내복 입어야 된다고. 너무 덥지. 그래서 아래 위로 내복 입고 스웨터 입고 막 이러고 갔는데 옆에 라지에이터예요. 중간에 내복 벗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막 졸리고 땀나고. 벗었어야 돼요. 예? 벗었어야 돼. 그때 커밍아웃을 했어요. 내복만 입고 시험을 보는 한이 있더라도 요즘 뜨는 핫한 배우죠. 이상윤 씨, 가수 장기하 씨, 이 명불허전 미녀 배우 김태희 씨에게도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까요? 저는 알 것 같은데요. 알 것 같은데요. 예. 너무 유명해서. 딱 아시겠죠? 네. 세 분의 연결고리 모두 S대 출신이라는 사실인데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역대급 수능 점수로 보는 S대 출신 스타 탑3. 이 세 분 중에서 수능 점수가 가장 높은 분은 누굴까요? 여러분 수능 문제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그 많고 많은 문제 중에 겨우 딱 얄밉게 4문제만 틀린 분이 계십니다. 4개? 꼭 그런 애들이 있어. 이 중에? 네, 어떻게 4개만 가장 틀릴 수 성적이 있죠? 높은 분인데 사회학과 출신의 가수 장기하 씨입니다. 당시 수능 만점이 400점이었는데 장기하 씨가 388점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3점짜리랑 4개 정도 틀린 것이죠. 우와. 그런데 더 놀랍게도 정작 대학을 서울대를 내신 성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수능 그렇게 잘 나왔는데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내신하고 수능이 같이 좋은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완벽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다는 거예요.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이 노래 2008년 장기하 씨가 이제 발표한 싱글 앨범 싸구려 커피 노래가 이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장기하와 얼굴들의 리더이자 메인 보컬입니다. 제가 홍대 여식이었다면 네, 여식이잖아요. 여식. 예. 근데 장기하와 얼굴들은 진짜 홍대 서태지 아이들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오, 예. 사실 그 장기하 씨는 우리 풍문쇼하고도 인연이 깊잖아요. 맞다, 유명한 맞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 OST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바로 풍문으로 들었어요. 라디오 주제곡입니다. 풍문으로 들어쇼. 원래는 1980년대 그 록밴드 함중아와 네, 네. 양키스의 노래인데요. 장기하 씨가 나중에 리메이크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예전에도 꽤 유명한 노래였는데 요즘 세대들은 잘 몰랐다가 리메이크 함으로써 정말 잠자고 있던 명곡을 깨운 셈이 됐습니다. 맞아요. 예. 사실 그 맞아요. 장기하 씨하고는 제가 작은 인연이 있는데 또 있군요. 나왔네요. 유명하기 전에 네. 홍대에서 조금 활동할 때 저희가 무슨 행사에 초대를 해서 여자 가수, 솔로 가수 옆에서 이렇게 뭐 피아노하고 뭘 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음악이 좋아서 제가 MC였는데 나중에 혹시 미안한데 이거 누가 곡을 썼냐 그랬더니 자기가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름을 물어보고
나중에 만나서는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기아 씨가 얘기하더라고요. 형 혹시 기억나시냐고. 형이 그때 저한테 천재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자기라고. 그래서 되게 친해졌어요. 자, 장기하 씨의 노래를 들어보면 가사나 멜로디가 정말 독특하잖아요. 네. 뭔가 7080 느낌도 나고. 맞아요. 예. 뭔가 이렇게 서민들의 아픔 같은 거, 애환 같은 것도 이렇게 읊조리고 네. 음유시인 느낌이 나는데 이런 분이 공부법이 남달랐을까요? 대체 어떻게 공부했길래 수능시험에서 4개만 틀릴 수 있는 거였을까요? 예. 네, 요즘 뭐 최근 연구들을 보면요. 네. 공부도 유전이라는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속상해요. 이 집을 보면 장기하 씨 할아버지께서 예전에 종로에 있었던 그 서적 유명한 곳이죠. 알아요. 여기에 그 장하구 회장이라고 합니다. 이 장하구 회장 같은 경우도 S대 그 법문학부 출신이거든요. 그때 당시 1950년대 독일 유학 갔다 올 정도였으니까 말이 되는 뭐 굉장히 지식인이요. 50년. 집안도 굉장히 유전자가 다르네. 유전자도 그렇고 거기다 이제 또 서적이니까 얼마나 집안에 책이 많았겠어요. 뭐 이런 것도 큰 역할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신기한 게 장기하 씨가 그 자취해본 적이 없대잖아요. 맞아. 워낙 집안이 부유해서. 오히려. 근데 그 싸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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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가사랑 정말 전혀 맞지 않는 삶을. 하이퍼 장판이 쩍하고 달라붙어도 그걸 어떻게 그걸 알까?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다는 얘기가. 그분은 항상 바닥이 원목이었을 거고요. 아니, 원무가 대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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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이게 또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서울대를 가기가 힘들잖아요. 이게 장기하 씨만의 뭔가 특별한 공부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장기하 씨의 공부법 굉장히 클래식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틀린 문제가 없을 때까지 풀고 또 풀기입니다. 두 번째는 벼락치기는 금물이죠. 일단 시험 기간이 나오면 2, 3주 전부터 시험 공부에 돌입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비법이 가장 핵심인데 바로 암기 과목의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 외우는 블랭크 공부법. 이거 좋아. 근데 우리도 이런 무슨 방법을 몰라서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마치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모든 걸 다 꿰고 있듯이 아는데 실천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노력도 재능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노력하는 것도 이분의 재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 아니, 장기하 씨도 사실은 그렇게 공부 잘해서 4개 틀리고 했을 때 사회학과까지 들어갔으면 공부의 길로 들어선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하다가 가수가 된 건가요? 장기하 씨가 원래 꿈이 가수였대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음대에 진학을 하려는 아들을 불러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아들아, 음악이라는 것은 천재들만 하는 것 같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천재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설득을 했대요. 근데 장기하 씨도 들어보니까 음악은 조금 더 남다르고 더 똑똑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사회학과에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공감이 전혀 안 가네요. 그러니까, 예. 근데 막상 또 대학에 진행을 해보니까 본인의 길이 학자는 아닌 것 같았대요. 그래서 다시 음악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음악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장기하 씨 부모님의 말이 너무 멋있는 게 음악은 천재들이 하는 영역인데 우리 아들은 천재 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넌 망해라고 했어. 너 음악하면 망해. 근데 이게 정말 현실적이다. 현실적으로. 어머님이 선견지명이 성원아 너는 현실 망할 모자 거야. 아니에요? 음악하면 망하거든. 그러니까 기술을 배워야 해. 그러니까 전문대라도 가서 현실주의셔서. 전문대 가서 기술 배워. 그래서 재수를 한 거죠.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바뀌어서 어렸을 때부터 예술적인 어떤 끼나 감각을 보이면은 부모님이 막 지원도 해주고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런 조금 인식이 있었어서 저희 부모님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했는데도 계속 무조건 대학은 가야 돼. 대학을 가면은 허락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네. 하셨군요. 장기와 얼굴들은요, 2012년 열린 제3회 대중문화예술상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실력파 밴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이 틀린 거죠. 장기하는 천재가 맞습니다. 그 박수 칠 때 떠나라라는 말이 있듯이 장기와 얼굴들은 가장 전성기 때 이제 해체를 했어요. 지금은 장기하 씨 혼자서 솔로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역대급 수능 점수로 보는 S대 출신 스타 탑3
두 번째 스타는 누군가요? 지난 9월이죠. 둘째 딸을 출산한 너무나 아름다운 이 배우 김태희 씨. 김태희 씨가 S대 의료학과 출신이잖아요. 수능 점수가 무려 385점입니다. 근데 아니, 아까 뭐가 달라요, 장기하 씨랑? 388점이었잖아요. 아마 3점짜리를 하나 더 틀린 것 같습니다. 와. 5문제 틀린 거예요? 다섯 개 네. 틀렸네. 근데 뭐 김태희 씨가 데뷔했을 때부터 뭐 정말 다 가진 분으로 워낙 유명했잖아요. 뭐 예쁘고 공부 잘하고 심지어 그 후에 이제 결혼했는데 남편이 또 비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보니까 엄마가 김태희, 아빠가 비면은 이거 뭐 어떤 복이냐 이거 대체. 어떤 기분일까? 네, 그런 뭐 부러움 섞인 말들을 많이 하곤 했죠. 김태희 씨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에서 그 광고 대행사 디자이너를 통해서 연예계에 입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 CF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저희요? 뭐 그날이라고 집에만 있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인공미도 정말 거치지 않고 딱 나오셨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청순하고 너무 신선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김태희 씨를 주목을 해서 연기 쪽에서도 이제 러브콜을 받게 됩니다. 김태희 씨는요. 인성도 되게 좋아요. 그럼요. 네. 업계에서뿐만 아니라 기자들 인터뷰도 하고 현장에서 만나서 스태프들 얘기 들어보면은 주변 사람들을 가장 잘 챙기는 가장 인간미 넘치는 배우가 최고입니다. 나도 예전에 영화 저 싸움인가 그걸 제가 진행했거든요. 시사회 뭐 그걸. 야, 김태희 씨 진짜 착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농담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사진 찍을 때도 저하고도 찍는 조건으로 그러면 이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으로 했잖아요. 근데 진짜 나 찍어주려고 서 있더라고요. 네, 김태희 씨의 졸업사진을 보면 지금과 정말 똑같은 모태 미녀라고 네. 할 수 있죠. 근데 고등학생 때 정말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말이 입 아프죠. 그럼요. 맞습니다. 여신인데요. 그리고 예. 작년에 그 김태희 서울대 가려고 공부만 한 시절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한 장 올라왔는데 이게 정말 충격을 줬어요. 야, 저 같았으면 벌써 쫓아다녔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김태희 씨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학생들이 태희 기다린다고 반 앞에 바글바글 했다. 쉬는 시간에도 있고 끝날 때도 와 있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래요. 지현수 씨는 어떠세요? 지현수 씨가 정말로 시절에. 빛이 나셨잖아요. 궁금해요. 지금 뭐 공사로 완성이 된 거. 예. 드디어 이제 완성이 됐군요. 앞으로 물어봐야지 말아주세요. 근데 그때는 저희 시대는 퀵 서비스가 유행이었어요. 수업 중에 이제 꽃다발이 오거나, 네, 초콜릿 바구니 오거나 이제 퀵 서비스가 오면 뒷문에서 똑똑똑 한 다음에 문 열고 여기 누구누구 학생 있어요라고 하면 이제 손을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꽃을 갖다 주면 애들이 와 해주고. 학창 시절에 빼빼로 돼 있는 뭐 박스채로 받고 누구나 다 받아봤잖아요. 예. 박스로 내리신 거 아니에요? 내리신 다른 분들보다 인기가 많았다면 많았겠죠. 공부에 좀 방해가 됐을 텐데도 수능 점수 어쨌든 5개 틀렸다는 거잖아요. 485점이면 400점 만점에. 이분의 특별한 공법은 뭐가 있었을까요? 집중력을 정말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는 김태희 씨만의 학습법인데 바로 올빼미 학습법이라고 합니다. 올빼미? 밤에 새벽에 안 자는 건가요? 올빼미 진짜 밤에만 하는 건가?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 바이오 리듬을 찾는 게 핵심이에요. 집중력을 가장 높이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대를 찾는 게 이게 핵심인데 김태희 씨 같은 경우는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가 가장 집중력이 좋았을 때라고 해요. 그런데 이걸 또 보시는 분들이 이 시간을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되고 본인의 이 시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이오 리듬 언제까지? 정말 이건 꿀팁인데요. 저도 대본을 외울 때 꼭 외워지는 시간이 있어요. 외워지는 그 조명 분위기도 있고 그래야 꼭 외워지는데 내년에 수능 보는 친구들한테는 이 방법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밤에 공부를 하면 수업 시간에는 좀 졸립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올빼미 학습법 때문에 사실 김태희 씨가 굉장히 지각을 많이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하도 졸아서 별명이 헤드뱅잉이었대요. 수업 시간에 너무 이렇게 상모를 잡고 이렇게 들려가지고. 알겠습니다. 김태희 씨 동생이 탤런트 이완 씨잖아요. 네. 이완 씨가 학창 시절에 이제 막 남학생들이 김태희 씨한테 누나한테 좀 꼭 갖다 주라고 러브레터를 그렇게
심부름을 시켰다고 합니다. 김태희 씨랑은 친분이. 김태희 씨, 전 B 씨하고 친한데요. 아니요. 네, 본인 얘기만 김태희 씨는 아직 막 친하지가 않아서. 아, 예. 김태희 씨, 가게 오세요. 문 닫기 전에. 그래서 이완 씨가 군대에서 이제 군 복무를 하고 있을 때 누나가 면회를 아이고야. 난리 나죠. 난리 났지. 야, 끝났어. 정말로 군부대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다고 하고요. 그때는 모두가 다 그냥 매형을 자처했겠죠. 그렇죠. 모든 고참들이 매형이라고 불러라. 그럴 만도 하네요. 자, 김태희 씨가 S대 의료학과 99학번인데요. 데뷔 전부터 S대 여신으로 불렸다고 하죠. 그런데 S대 김태희 씨를 포함한 미녀 삼총사가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유명합니다. 이거 레전드예요. 네, S대 미녀 삼총사의 정체는 바로 의료학과 김태희 씨, 그리고 국악과 이한희 씨, 마지막으로 체육교육학 발레 전공을 한 오정현 씨, 이렇게 세 오정현 명이었어요. 아나운서, 예.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예쁜애, 옆에 예쁜애. 맞죠? 그렇죠. 근데 이 세 분이 어떻게 친하게 된 거죠? 김태희 씨가 되게 가냘픈 몸매에 고운 외모를 가졌잖아요. 근데 이거와 좀 반전으로 활동적인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스키를 타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직접 스키 동아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태희 씨가 3학년이 됐을 때 후배인 오정현 씨가 가입을 하고 또 1년 뒤에 이한희 씨가 가입을 하면서 이 미녀 삼총사가 완성이 된 거죠. 자, 김태희 씨가요 스키부 주장이었는데 규율이 굉장히 엄격했다고.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후배들을 아주 굉장히 엄하게 다스렸는데 이한희 씨 표현에 따르면 거의 뭐 경상도 사나이. 네. 그래서 신입편 한 10명 들어오면 그중에 2-3명은 엉엉 울면서 김태희 씨 때문에 나갔다고요? 나갈 정도였다고 하니까 굉장히 엄격했던 김태희 씨가. 카리스마 있었구나. 세게 했어. 주장답게. 참고로 그 S대 그 스키부 동아리는 미녀가 많기로 소문이 나는 바람에 썸이 많이 일어난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서로 이렇게 끌어주고 밀어주고 스킨십이. 잡아주고 예. 재밌겠다. 이렇게 네,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간 학교이니만큼 전공 공부도 좀 열심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김태희 씨가 의료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본인의 솜씨를 아주 중요한 날 10분 발휘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웨딩드레스였는데요. 아, 그래요? 웨딩드레스 기억나시죠? 미니 웨딩드레스를 입어서 약간 특이하게 좀 결혼식 올리셨잖아요. 굉장히 잘 어울리셨던 것 같은데 2017년 가수 비와 결혼할 당시에 스타일리스트와 함께 원단을 구하고 제작도 디자인도 직접 하시고 만들고. 또 직접 손 하나하나 만드셨다고 해요. 굉장히 잘 어울리셨던 기억이 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연예인이라고 해서 화려한 웨딩드레스로 누군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게 진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날에 정말 특별한 드레스였잖아요. 너무 잘 어울리고 멋있네요. 근데 김태희 씨를 최근에 방송에서 본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김태희 씨를 만났거든요. 제가 매년마다 이제 그 화장품 그 브랜드 하는 김태희 씨랑 매년 행사를 하는데 둘째를 임신했을 때 봤는데 야, 임신한 걸 몰랐어요. 그 정도로 여전히 그 몸매와 외모나 이게 피부나 이런 게 여전하십니다. 네, 김태희 씨가 T채널 드라마 안녕 엄마 출연 제안을 받았는데 지금 검토 중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이게 복귀를 하게 되면 5년 만에 안방극장에 컴백을 하는 셈이에요. 네, 그래서 이 드라마가 이제 엄마 귀신이 사람으로 뭐 환생을 하기 위해서 뭐 벌어지는 그런 얘기를 그린 건데 거기서 아마 제안받은 역할이 그 엄마 귀신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좀 김태희 씨의 그 연기를 보고 싶습니다. 네, 역대급 수능 점수로 보는 S대 출신 스타 탑3. 마지막으로 만나볼 스타는 누구인가요? 이 스타는 정말 대단한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앞선 스타와 연결이 돼요. 남자 김태희라고 불렸어요. 남자 때 김태희 이게 무슨 의미일지 하는데 이분 역시 S대 출신이어서 그런데 서글서글한 눈매가 매력적인 이상윤 씨. S대 물리학과 출신이고요. 수능 점수는 370점 정도 맞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리학과 들어가기 힘드네. 그러면은 이상윤 씨는 한 10개 틀리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상윤 씨는요, 2007년 M채널 에어시티로 데뷔를 해서 K채널 니우나 고우나 그리고 S채널 신의 저울 등에 출연하면서 이제 배우로 자리를 잡았는데
특히 이제 K채널 4딸 서영이에서 47.6%의 놀라운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정말 흥행 보증 수표로 자리를 잡았죠. 네. 제가 작년에 제주도에 잠깐 갔었는데 그때 이제 모닝 커피 마시러 카페 갔는데 그 S 채널의 그 집사부 일체를 네. 촬영하러 그 친구들이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육성재 씨가 나오니까 저는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상윤 씨도 그에 못지않은 꽃미모를 갖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서울대 출신의 이 정도의 얼굴이면 학교 다닐 때 여학생들 꽤나 울렸겠다.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들 예. 정도입니다. S대 물리학과 이상윤 씨의 공부 비법은 뭔가요? 이건 저희 어머니도 추천한 방법인데 이상윤 씨가 수험 시절 공부 비법은 엉본 생활법입니다. 엉본? 엉본이 뭐예요? 엉덩이를 의자에 본드에 붙여놓은 듯한. 그러니까 정말 의자에 앉으면 계속해서 앉아서 공부만 하는 거예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학교에 도착하면 이제 집에 갈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질 않았대요. 엄청나죠? 그런데 이런 이상윤 씨에게 유일한 취미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뭐 만화책을 본다든지 뭐 그런 평범한 엉덩이를 붙여놓고 했겠죠. 농구를 좋아하지 않나요, 이상윤 씨가? 아 운동. 어머. 이분의 취미 굉장히 독특합니다. 밤 10시에 일단 집에 들어가서 정답. B급 영화 비디오 보기. 본인 말고요, 이상윤 씨요. 본인 말고요. 밤 10시에 집에 들어가서 드라마를 본방사수 했었다고 해요.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얼른 집으로 가서 TV를 딱 틀고 집에서 스트레스를 풀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드라마가 끝난 다음에 무조건 잠자리에 들었대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딱 그 그렇습니다. 그냥 모범적인 네. 생활을 했네요. 드라마 본방사수도 하고 뭐 잠도 충분히 자던 이 이상윤 씨가 정말 졸업도 빨리 했을 것 같은데 졸업은 2013년도에 했어요. 그러니까 S대 물리학과 입학하고 나서 13년 만에 졸업을 하게 된 거거든요. 오래 걸렸네. 이게 일과 학업을 병행을 하다 보니까 졸업이 굉장히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 거의 한 3배 가까이 늦어지게 된 겁니다. 네. 사실 연예계 S대 출신 스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수 유희열, 이적 씨부터 배우 강무성 씨, 정진영 씨, 김혜은 씨, 김은성 씨 등등. 자, 그렇다면 원조 S대 출신 톱스타가 있다면 누굴까요? 무려 S대 철학과 5사학번입니다. 우사요? 5사학번. 우사학번. 네, 5사학번 톱스타. 이분은 바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아시겠죠? 이순재 씨입니다. 이순재 씨는 56년도 드라마 나도 인간이 대령가로 데뷔를 해서 사랑이 뭐길래 대발이 아빠, 맞아, 사랑이 뭐길래. 거침없이 하이킥 야동순재로 정말 수많은 연기를 통해서 대배우가 되신 분이죠. 네. 사실 이순재 선생님이 좀 이미지가 좀 권위적이고 좀 가부장적인 아버지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그 시트콤 야동순재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맞아. 너무 재밌어서 충격을 받았어요. 맞아요. 다시 없을 불멸의 캐릭터고 네. 저도 그런 캐릭터로 한번 연기해보고 싶다. 도전이었어요, 정말. 예. 이미지 변신이. 예. 네. 그리고 이순재 선생님이 5사학번이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전쟁 중이라서 공부하기 힘든 시절이었잖아요. 어떻게 공부를 하셔서 S대에 들어가게 된 건지 참 궁금하네요. 그때 당시는 사실 뭐 어느 정도 사는 집 사람들은 뭐 대학교 가는 것이 뭐 어려운 일은 아니었는데 서울고 1학년 때 2살 터울의 동생과 함께 백화점으로 수영복을 사러 갔다는 건 아닙니까? 여름방학 때 대천해수욕장으로 물놀이를 가서 입을 계획이었다고 해요. 이것만 봐도 얼마나 잘 사는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백화점에 도착을 하니까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휴가 중인 군인들 빨리 부대로 복귀하라 이런 방송이 시내를 뒤덮었는데 그게 바로 1950년 6월 25일이었다. 저희는 다큐멘터리나 영화에서만 보던 장면을 맞아요. 생생하게 실제로 목격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고1 때. 네, 맞습니다. 일단 선생님의 회고록에 따르면 다음 날인 6월 26일에도 평소처럼 등교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오전 수업만 마치고 바로 하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또 다음 날에는 가족과 함께 피난길에 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3일 만에 한국사의 굉장히 굵직한 사건들을 모두 경험하셨던 어떻게 보면 역사의 산증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근데 6.25 전쟁이 50년 6월부터 시작돼서 53년 7월까지 3년이 넘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은 그 당시에 뭐 공부를 하기란 뭐 힘든 상황이지 않았을까 당연히. 공부를 안 하기 딱 좋은 핑계일 수 있는데요. 사실 그런 엄청난 국가적 재난 상황도 소년 이순재의 학구열은 꺾지 못했던 것 같아요. 피란길에 머무는 곳마다
학교에 가서 계속 청강을 했대요. 대전에 가면은 대전고등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고 있으면 거기 가서 또 듣고 오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 끝에 이렇게 S대 철학과에 진학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원래 이 이순재 선생님이 희망했던 학과는 정치학과였대요. 정치? 네. 근데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재수를 했는데 이 철학과를 만약에 지원을 했다가 또 떨어지면은 나는 이 설학월 예대, 그러니까 지금의 중앙대에 영화를 전공을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S대 철학과에 붙었어요. 실제로 뵈면 너무너무 성실하고 지금도 너무 성실하셔서 후배들이 깜짝깜짝 죄송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순재 선배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항상 보는 모든 게 다 공부예요. 그 정도로 후배들한테 굉장히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 맞습니다. 좀 멋진 존재십니다. 연예인인데 S대 출신이라고 하면 괜히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방송에 캐스팅을 하거나 인지도를 쌓는데에도 이 학벌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걸까요? 네, 좀 존재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 학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뭐 배우가 뭐 S대 출신 이렇게 하면은 괜히 또 하면서 좀 다르게 보고 약간 이런 시선들이 분명히 존재는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장기하 이상윤 씨도 인터뷰에서 S대 출신이라는 게 연예인 생활에 도움을 줬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한편으로는 잘 풀린 사람들이라서 이게 프리미엄으로 좀 비춰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요. 신인들 인터뷰를 했을 때 S대 나왔습니다, 뭐 Y대입니다, K대입니다 이렇게 정말 홍보에 열을 올려도 미안하지만 그 친구 자체의 그 연기력이라던가 매력이 없으면 아무리 학벌이 좋고 뭐 그냥 보통의 매력을 가지는 친구들은 좀 도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분들은 분명히 한 끗 차이로 남들과 다른 게 분명히 뭔가 있어요. 그런데 학벌까지 좋다 보니까 좀 더 그 부분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수능 당일 컨디션이나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이미 예상 못한 당혹한 점수를 받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재수라는 시련을 겪게 되는 스타들도 있는데요. 재수한 스타 첫 번째 주인공 누구일까요? 이분은 저와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바로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는 송중기 씨. 저랑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 그래요? 예. 아주 돈독하게 친할 기회는 아직 없었지만 아무튼 저희 학교의 자랑이죠. 송중기 씨 전까지만 해도 제가 제일 자랑거리였는데 밀렸습니다. 아무튼 2008년 영화 쌍화점으로 데뷔를 했고요. 이후에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그리고 뿌리 깊은 나무 영화 늑대 소년으로 탑사 자리에 올랐습니다. 연달아 히트를 치면서 정말 믿고 보는 배우다라는 별칭을 얻게 됐죠. 근데 송중기 씨 하면은 뭐 부드러운 남자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그 후에 이제 전역하고 나서 첫 작품이 이제 태양의 후예였잖아요. 그게 뭐 제 데이트를 치면서 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그런 역할로 또 여심을 한 번 더 흔들었죠.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느낌이 너무 아니에요. 난 너무 똑같은데. 근데 송중기 씨는 사실 데뷔 전부터 그냥 좀 원래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는 엄친아 아닙니까? 네, 맞아요. 송중기 씨 고등학생 때 담임 선생님의 증언인데요. 매년 이제 뭐 학교 축제를 하잖아요. 그럼 축제를 할 때마다 주변 학교 여학생들이 그렇게 몰려와서 송중기 씨를 보려고 하고 그랬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중3 때는 전교 회장을 했고 또 고등학생 때는 전교 부회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자신이 엄친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이러더라. 꼭 본인들은 아니라고. 제 기억에 또 송중기 씨가 어릴 때 운동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또 언제 그렇게 그러니까 팔방미인이었던 거잖아요. 송중기 씨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쇼트트랙 선수로 이제 준비를 하면서 계속 활동을 해왔는데 국가대표까지 처음에 꿈을 꿨다고 해요. 근데 중학교 때 큰 부상을 입고는 이 길로는 내가 성과를 이룰 수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접고 그 당시 본인이 쇼트트랙을 잃은 이 상실감을 공부로 메웠다고 합니다. 이 말이 안 나옵니다. 상실감을 공부로 메웠다.
이거. 이해가 안 가죠? 이게 말이 됩니까? 야, 이거 너무 얄밉다, 이거. 운동도 못할 거 확 삐뚤어져서 공부를 잘할 거야. 드라마야, 뭐야? 드라마야. 근데 사실은 이렇게 운동을 어린 시절에 했던 친구들의 어떤 공통점은 승부욕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아니면 연예계에 와서든 뭐 하나 맡으면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뭔가 꼭 이뤄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해서 잘 되는 케이스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임원을 맡으셨었어요? 전 고등학교 때는 못했고요. 중학교 때까지는 했죠. 예. 네, 홍석천 씨 말이 정확히 맞습니다. 이 송중기 씨 말에 따르면 머리가 원래 좋은 편이 아니라 굉장한 노력파라고 해요. 네. 뭔가를 좋아해서 시작을 하면 끝까지 잘할 때까지 노력을 한다고 하고요. 영어랑 수학 같은 경우에는 선수 시절을 할 때도 꾸준히 과외를 받아서 원래 성적이 좋았다고 합니다. 고3 때는요, 전 과목을 올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공부를 잘하게 된 송중기 씨가 왜 재수를 하게 된 걸까요? 송중기 씨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신문을 통해서 송중기 씨에게 편지를 썼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아나운서가 되는 것이 꿈이라 S대, K대, Y대 모두 관련 학과로 수시 모집 지원서를 썼던 기억이 난다. Y대에 붙었는데 평소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던 내가 아쉽게도 수능 성적이 모자라 못 가고 말았지. 이렇게 선생님 덕분에 송중기 씨가 재수한 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네, 결국 지원했던 학교에 떨어지게 된 송중기 씨는 이제 재수를 하게 되는데, 근데 원래 이제 400점 만점이었거든요. 원래 이제 맨 처음에 가려고 했을 때는. 근데 재수하던 해 500점 만점으로 확 바뀐 시기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재수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벌벌 많은 학생들이 떨 때였는데, 송중기 씨가 이제 또 다른 그 S대 그 사회과학 계열의 정시로 합격을 하게 되면서 네, 재수 생활을 끝내게 됐죠. 근데 뭐 공부도 잘하는 분이 이렇게 데뷔까지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송중기 씨도 얼굴 보기가 힘든데 어떻게 지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송중기 씨가 현재 영화 승리호 촬영 막바지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다음 작품도 영화예요. 범죄 스릴러물인데 보고타라는 영화에 출연을 확정했다고 하니까 이제 뭐 내년에는 스크린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재수도 모자라서 사수에 도전한 톱스타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바로 한류 스타 김수현 씨예요. 김수현 씨? 네. 김수현 씨가 사수했다라는 저도요. 걸 지금 처음 들었는데. 그런가 하면 재수도 모자라서 사수에 도전한 톱스타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바로 한류 스타 김수현 씨예요. 김수현 씨? 네. 김수현 씨는 드라마 드리마의 해를 품은 달을 연달아 성공을 시키면서 당당히 주연으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2013년 별에서 온 그대로 한류 스타로 자리매김을 하신 분이에요. 김수현 씨가 사수했다라는 걸 지금 처음 들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 속이 시커멓게 썩어졌습니다. 김수현 씨 진짜 한류 스타 돼서 효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김수현 씨가 사수를 하게 된 이유는요. 놀랍게도 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연기? 연기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럼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내성적인 성격이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김수현 씨의 성격을 바꿔주기 위해서 너 웅변학원 갈래 아니면 연기학원 갈래 이렇게 선택권을 준 거예요. 근데 웅변하면은 아시다시피 이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이거를 도저히 못하겠어가지고 연기학원을 선택해서 그때부터 연기학원을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네, 결국 연기학원에 가서 연기를 배우기 시작한 김수현 씨 입시반이 아니라 성인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근데 이때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Y대의 연극 동아리 학생들인데요. 어떻게 보면 김수현 씨의 인생에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3년 동안 만나서 함께 연기를 배우다 보니까 동아리 사람들이랑 친해져서 나중에는 이 Y대 학생회관에 거의 기숙하다시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김수현 씨도 Y대를 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수까지 하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처음에는 김수현 씨도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김수현 씨 입장에서는 그 학원 선배들이 있었던 동아리 소속이 되고 싶어서 가고 싶은데 이 Y대에 연기하려는 학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냥 일반 공부를 해서 그냥 일반 학과를 가기에는 너무 Y대가 높은 거예요, 이 장벽이.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제대로 된 입시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 해 12개 대학에 수시 원서를 냈는데
싹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수시 2차에 다시 도전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본인을 좀 다잡자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팬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이게 나중에 화제를 모았습니다. 제목부터 호기심이 생기는데요. 그 제목인즉 사수생 김수연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사수생 김수현입니다. 요즘은 입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입시생 여러분들은 재수하지 마시고 삼수하지 마시고 사수하지 마세요. 저처럼 됩니다. 이건 뭐 여유가 전혀 없이 노래방에서 남은 시간 1분에 다른 노래 선곡하는 느낌이랄까 이렇게라고 하면서 그런데도 왜 다크서클이 심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니 버스와 지하철에서 숙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힘들었던 감정을 좀 위트 있게 풀어내는 것 같은데 수시 2차 도전은 어떻게 합격을 하게 됩니까? 다행히 배우 신세경 씨, 임수양 씨 등과 함께 제2대 공부학번 연극영화과에 합격을 합니다. 사수만. 예. 그리고 정말 어렵게 합격한 만큼 학교를 열심히 다니는데 너무 아쉬운 점은 그 뒤로 너무 바빠진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많이 나오지 못하고 이제 졸업을 하지 못합니다. 김수현 씨는 뭐 지난 7월에 이제 제대를 했지 않습니까? 내년 초 작품 활동을 목표로 차기작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자, 혹시 이분들 외에 재수에 도전한 스타들이 또 있을까요? 네, 그 잘생김을 연기하는 배우 있잖아요. 유준열 씨. 유준열 씨도 원래는 사범대를 준비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범대 진학을 꿈꿔다가 재수를 하면서 이 진로를 연극영화과로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개그계엔 또 이제 그 정준하 선배님이 계신데 뭐 3수를 더서 4수까지 했다고 해요.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계속 지원했지만 4수까지도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와서 결국 포기하고 포장마차를 시작해서 돈을 정말 많이 벌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뭐 지금 너무 잘 됐지 않습니까? 예. 후라이를 그렇게 맛있게 한다고. 수능 당일에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려면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바로 건강 관리인데요. 맞아요. 몸이 아프면 뭐 시험이고 뭐고 정말 다 소용이 없잖아요. 집중 안 돼요. 네,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고배를 마신 스타도 있다고 합니다. 네, 누군지 힌트를 드리자면요. 이분은 양호실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이분의 얼굴은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는 약간 이중적이면서도 신비로운 마스크의 소유자예요. 필모그래피가 굉장히 빵빵해요. 그런데 드라마를 단 한 편도 찍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결정적인 힌트를 드릴게요. 성별이 남자. 과연 누구일까요? 네, 그분의 정체는 바로 박해일 씨입니다. 2001년에 영화 와이키키 브라더스를 통해서 스크린 데뷔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작품들을 보면은 일단 이분도 봉준호의 페르소나입니다. 살인의 추억, 뇌물에 나왔었고 그 외에도 연애의 목적, 이끼, 최종병기 활, 그리고 그 유명한 은교에도 출연을 했었는데요. 순정남부터 노역까지 굉장히 스펙트럼 넓은 연기를 보여주면서 못하는 게 없는 다재다능한 배우입니다. 최근에 영화 살인의 추억의 모티브가 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이춘재가 특정되면서 박해일 씨의 연기가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영화 속 용의자로 지목된 그 박현규라는 이름을 연기했는데 건실한 청년인 것 같으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통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연기를 펼쳤죠. 군대를 갓 제대한 20대 초반이라는 설정이 실제 상황과 너무나 일치해서 소름을 돋았게 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무슨 공장에서 일했는데 이춘재도 무슨 공장에서 일했다고. 맞아요. 그 영화랑 실제랑 너무 나중에 보니까 비슷해서 그래서 살인의 추억 다시 보기가 되게 유행이었어요. 실제로 뭐 약간 생김새마저 좀 비슷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살인의 추억에서 박해일 씨 등장 장면이 사실 15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송강호랑 투톱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15분밖에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도적인 어떤 존재감 그리고 정말 그 매서운 눈빛, 몰입도 있는 연기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큰 뭐 사람들로부터 어떤 소름을 돋게 하는 이런 연기라는 평가를 좀 받았고요. 그래서 그 작품으로 박해일 씨가 사람들로부터 확실한 좀 각인이 됐던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박해일 씨가 왜 양호실에서 수능 시험을 본 거예요? 수능 전날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그건 바로 오토바이 때문입니다.
이 친한 친구가 이 새 오토바이를 샀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오토바이를 한번 시승을 해본 거죠. 근데 갑자기 뒷바퀴가 들리는 바람에 몸이 벽에 부딪히고 이 사고로 왼쪽 무릎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전치 12주가 나온 큰 사고였다고 하네요. 꽤나 크게 그죠? 갔네요. 근데 박해일 씨 하면 이미지 때문인지 몰라도 그 순정 만화에 나올 법한 굉장히 이게 뭐 순수 청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수능 전날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를 났을 정도면은 꽤나 거친 아이가 아니었나. 수능 전날 공부하라고 오토바이 태워준다는 친구가 수능 전날에는 몸을 뭐든지 사려야 될 텐데. 요 얘기가 심지어 기사에도 실린 거예요. 신문에요? 예. 자, 시험을 앞둔 지난 20일 오토바이 사고로 왼쪽 무릎뼈가 부서진 박일혜 군은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고서도 손과 눈은 멀쩡하지 않느냐. 환자복 차림으로 들어놓은 채 시험을 치렀다. 아, 심지어 앉아서 본 게 아니라 들어누워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박혜일 씨 이름이 박일혜로 잘못 나간 거죠. 나 본명인 줄 알았어요. 예, 여기 보시면은. 난 일부러 박일혜 씨가 연예계 나오면서 바꾼 줄 알았더니. 얼마나 특이한 케이스면 신문에 났겠어요. 세상에. 대단하네요. 손과 손은 멀쩡하지 않느냐. 어렸을 때부터 유명세 탈팔자. 유명세를 탈팔자네. 결국에는 이 소년 박해일 군이 시험을 망칩니다. 그런데 이제 재수를 해서 N대학교 영어학과에 입학을 해요.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어요. 이 박해일 씨가 재수를 해서 들어간 대학교에서 잘렸다고 합니다. 박해일 씨가 이렇게 봤을 때 이미지도 되게 착실해 보이잖아요. 근데 아마 당시에는 굉장히 열혈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매일 기타를 들고 다니면서 부모님 속을 좀 당시에는 좀 썩였었대요. 그리고 이제 맨날 기타 치고 다니고 하면서 휴학을 4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학교에서 잘리게 됐다는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 배우 박해일 씨라고 하면은 뭔가 멀리 느껴져요. 배우, 영화 배우 막 이런데 이런 에피소드를 들으니까 인간미가 네, 느껴지죠.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죠. 네. 그러니까 사실 공부가 대학이 뭐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지금 너무 또 잘 되고 계시니까. 네. 그때는 사실 되게 성실한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근데 배우로서는 정말 성실해요. 다작은 아니더라도 매년 한두 편 정도의 영화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여름에는 송강호 씨랑 같이 출연했던 나란 말싸미가 개봉을 했고 지금은 최민식 씨랑 지금 행복의 나라로 촬영을 마치고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대입 시험을 양호실에서 본 영화 배우가 한 분 있습니다. 또 있어요? 이분은 바로 정말 대스타죠. 대입 시험을 양호실에서 본 영화 배우가 한 분 있습니다. 또 있어요? 이분은 바로 정말 대스타죠. 황정민 씨입니다. 배우 황정민 씨. 네네. 황정민 씨가 고3 시절에 늦은 밤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다가 새로 만든 화단 울타리에 엉덩이를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야 하는데 엉덩이가 너무 부어서 바지가 이제 안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엄마의 치마를 입고 응급실에 갑니다. 하지만 이 엉덩이가 너무 부어갖고 대입 시험 보는 날까지 엉덩이가 붓기가 빠지지 않아서 결국은 앉을 수가 없어서 양호실에서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왜? 진짜 아프겠는데? 아니 왜 고3 미끄럼틀을 왜 올라가고 수가 있죠. 고3이니까. 네. 자, 그런가 하면 수능 시험을 보던 중에 응급실에 실려간 스타가 있다고요? 네, 이분은 무려 90년대 아이유로 불리는 분입니다. 애송이의 사랑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초특급 여고생 발라더, 바로 양파 씨. 양파 씨. 그때 뭐 애송이의 사랑 너무 열풍이었잖아요. 너무 잠 유명했죠. 못 이룬 새벽 가수 나온다. 홍대 여신. 꾸고 있어. 잘한다. 비슷하다. 잠 못 이룬 새벽 난 꿈을 꾸고 있어 근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럼요. 데이트였죠. 어느 정도였냐면 이 노래 하나로 K채널 가요톱10 최연소 골든컵을 수상했어요. 1집이 판매량이 82만 장. 와, 대박.
82만. 진짜 혜성같이 등장한 신인이요. 그렇죠. 그의 신인상은 또 바로 탔고요. 그래서 양파를 90년대 아이유 이렇게 비유를 하긴 합니다, 저희가. 네. 근데 양파 씨가 수능 시험을 치르다 말고 응급실에 실려간 이유는 뭔가요? 네, 사실 양파 씨는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 완벽한 엄친딸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분들이 양파는 수능을 정말 잘 볼 거야, 좋은 대학에 갈 거야라고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수능 당일인 1997년 11월 위경련으로 쓰러지면서 수능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됩니다. 양파랑 같은 해 수능 시험을 봐서 이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아, 진짜요? 왜냐면 이때는요, 스마트폰도 없고 포털도 없었기 때문에요, 실시간 이 소식이 전해지질 않았어요. 학교로 돌아와서 애들이 다 이제 고삐가 풀렸으니까 원래 다 잠가놓은 TV를 다 틀고서는 7번을 틀었죠. 그랬더니 가요톱텐이 나오는 거예요. 손범수 아나운서가 진행이었는데 생방이었거든요. 소개하다, 잠시만요. 지금 방금 수능을 마치고 돌아온 이지윤 씨 왜 하늘을, 그러니까 이지윤 씨가 왜 하늘을 막 불러요. 그리고 좀 있다가 또 한 분 도착하셨습니다. 이기찬의 플리즈인가, 이기찬 씨가 플리즈를 막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막바지에 가서 손범수 씨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양파 씨는 이러이런 저런 일로 시험을 다 치르지 못했고 오늘 이곳에도 참여할 수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했는데 전부 다 나름 되게 쇼킹했어요. 왜냐면 다 같은 고3이어서 솔직히 얼마나 잘 보는지 보자라는 마음이 다들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소식을 딱 전하는 순간적으로 어른이 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본인은 얼마나 그 관심이 부담이 됐겠어요. 위경련이라는 것 자체가 좀 스트레스 때문에 확 오는 거잖아요. 근데 수험생한테 수능이라는 것도 너무 힘든데 거기다가 또 사람들이 다 관심 갖고 기대 갖고 하니까 그게 잘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고등학생이고 일집이 뭐 대박이 났고 그리고 뭐 너무 아름다우시고 노래도 잘하고 심지어는 강남에 돈이 많은 집안 딸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왕따를 좀 심하게 당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수 생활과 뭐 수능 준비 이 스트레스가 수능날 터진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가장 상처받은 건 누구보다 본인이었을 것 같은데요.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수능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다. 위경련으로 쓰러진 뒤 3개월 동안 불을 꺼놓고 방에 갇혀 있었다. 세인의 관심이 좋은 것만은 아니란 것을 깨달았고 날 응원하던 사람들이 차갑게 돌아서는 것도 지켜봤다. 근데 이제 너무 다행스럽게도 이거를 훌훌 털고 일어나서 꾸준히 또 가수 활동을 했고요. 이 아디오를 1999년에 활동을 했거든요. 아디오 활동을 마치고 미국 버클리 음대로 유학을 갔어요. 이 참 희한한 게 아디오 음반 내고 제목처럼 미국으로 이게 훌쩍 떠났다는 게 재밌는데 아디오가 이게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뭐 이런 뜻이잖아요. 가수들 운명이 노래 제목 따라간다는 징크스가 있어요. 저도 쏘리만 노래 부르면서 계속 미안해할 일을 나도 모르게 원래 전혀 그렇지 않은데 효자 아들이었다가 계속 양산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노래의 희생이 아닙니다. 제가 왜 저럴까? 한간에는 신승훈 씨가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은 게 보이지 않는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 예. 그것처럼 사랑을 찾지 못하는 거 아니냐. 가사처럼 보이지 않게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계신답니다. 꽁꽁 숨어서.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베이비복스 1집에 머리하는 날 실제로 요거 내고 나서 미용실만 다니다 활동을 접었대요. 강혜연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건모 잘못된 만남 요거 부르고 나서 김창완 씨랑 헤어지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이상민 씨가 2002년에 프로듀싱한 그 5인조 그룹 큐어큐라고 있습니다. 큐어큐 제목이 떠나가라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요거 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 속상하네요. 근데 우리 품문단 중에도 가수가 몇 분 계시잖아요. 슬래피 씨는 노래 제목을 잘 지어야겠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세요? 인싸가 되고 싶어서 핵인싸라는 노래 낸 적이 있어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건 안 된다. 멀리 찾을 거 없이 BTS가 불타오르네 부르고서 정말 불타오르네. 맞아. 쩔어 발표한 다음에 정말 쩔었잖아요. 정말 쩌는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잘 되는 분들한테만 그렇게 적용되는 어떤 설인 것 같아요. 저는 데뷔곡이 이별 뭐 별거야였는데 바로 이별했죠.
희한하네요, 그거. 예, 어쨌든 90년대 양파 씨의 인기 정말 대단했는데 요즘은 어찌 지내시나요? 네,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S채널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뿌리 깊은 나무 그리고 신사의 품격, K채널 드라마에서는 태양은 가득히 등에서 이제 드라마 OST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 정말 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걸그룹 티아라의 왜 이러니 이 노래에 작사가로 참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난해 10월부터 K채널 라디오 DJ로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사실 스펙이라는 건 출신 학교뿐만 아니라 뭐 외국어 능력도 있고 대회 참가 경력이 있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스타들 중에 자격증을 보유한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풍문쇼 기자단이 뽑은 스타의 이색 스펙.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네, 제가 뽑은 이색 스펙 첫 번째 주인공은 배우 서예지 씨입니다. 서예지 씨, 다들 너무 미모의 배우로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서예지 씨 같은 경우는 일단 데뷔가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2013년도 S통신사 광고 모델로 데뷔를 했었는데요. 이후 정우성 씨가 감독으로 이 S 휴대전화 광고 속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서 정우성의 여자다라는 이런 굉장히 별명을 얻고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났었던 배우이기도 했어요. 저는 서예지 씨 그 매력이 굉장히 그 저음의 보이스가 목소리가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네. 배우는 사실 어떤 목소리가 굉장히 또 중요한데 네. 그런 면에서 되게 신비로운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캡슐이 속삭이면 내 피부는 깨어난다. 그런데 정작 서예주 씨는 그 저음의 목소리가 컴플렉스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저음 목소리 때문에 특별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바로 스페인어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 스페인 언어와 자신의 그 저음 목소리가 좀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스페인어의 그 매력에 빠지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스페인으로 어학 연수를 다녀왔고요. 이 공부를 하다가 또 재미를 느끼게 되니까 나중에는 정식으로 스페인 대학에 입학해서 유학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럼 역시나 서예지 씨의 이색 스펙은 스페인어겠네요? 스페인어도 물론 서예지 씨의 스펙이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스펙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성교육 자격증입니다. 사실 좀 더 정확히는 성교육 상담 지도사 자격증이에요. 그걸 왜 딴 거예요? 취업 준비를 그쪽으로 하신 건가요? 뭐 스페인에서? 서예지 씨가 원래 다산, 출산을 많이 하고 싶었고 아이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데뷔 전에 교회에서도 초등부 교사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이 아이들을 이해하고 뭔가 도움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자기도 자녀를 키울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성교육 상담 지도 자격증을 따겠다고. 혹시 풍문단 여러분 중에서 특이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자격증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 있으실까요? 저는 연애 상담 뭐 이런 자격증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 주변에 있는 연예인들이나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항상 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묻는 경우가 많은데 뭐 저는 이제 이쪽 분들 그러니까 남성분들,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다 너무 많이 들으니까 중간계에서 잘 조정하고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격증이 없으니까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조언이 맞는 걸까? 진짜 맞는 건가라는 어떤 생각이 좀 있어. 저는 이제 경험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진짜 지식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상담을 하실까 이런 고민이 좀 있어요. 레제 씨는? 저도 약간 비슷한 그런 심리 상담이나 이런 카운슬링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공부를 그쪽으로 일단 더 해볼까 하고 있어요, 하는. 지금? 네. 오. 이제 앞으로 더 하려고. 예. 저는 반려견 심리 상담, 반려견 카운셀링을 해볼 아니, 생각입니다. 슬리피 씨는 그쪽으로 파시네요. 반려견이 너무 좋으니까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 책도 몇 권 봤는데 어떻게 내가 교감할 수 없을까 어떤 이 정신적으로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들어요. 예전에 어떤 상처가 있었고 뭐라고 말하네요. 떨어뜨린 적이 있나요? 하면서 그뭐 운다고 맞아. 그 어떤 교감. 그럼 교감을 하고 싶다.
이색 스펙을 가지고 있는 다음 스타는 누군가요? 이분은 말이죠. 뭐 시키면 좀 귀찮을 것 같은데 방송을 위해서라면 자격증을 따 오시는 분입니다. 네. 바로 배우 이서진 씨입니다. 예.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약간 신비주의 같은 느낌의 이미지였는데 이서진 씨가 친근한 이미지로 예능 프로그램 몇 개를 통해서 이제 다가왔죠. 그때 미대형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었습니다. 안 웃긴 것 같은데 굉장히 웃긴 구석들이 있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이서진 씨의 캐릭터가 정말 빛을 발한 게 말하자면 그 T채널의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 막 시키면 막 툴툴대면서 뭐 은근히 다 하면서 해도 또 나중에 결과를 보면 잘 해놨어요. 네. 그래서 약간 뭐 불만이 있는 듯이 아닌 듯이 뭐 하고 싶은 듯이 아닌 듯이 그래서 이 남자 매력 있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때 확 좀 입덕을 하지 않았나. 네. 2016년 이제 그 어촌편이었는데 그동안 뭐 산촌에 생활하다가 처음으로 이서진 씨가 배를 몰고 이제 바닷가 촬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배를 몰고 이동하면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때부터 벼락치기로 국가에서 공인한 배 자격증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필기와 실기 모두 한 번에 통과해서 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정 면허증을 취득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서진효를 몰고 배를 끌고 나가는 거죠. 능력자죠. 그것 말고 또 있습니다. 이서진 씨가 최근 아이들과 함께 출연한 S채널 예능 리틀 포레스트에서 촬영 한 달 전부터 아이들을 위한 요리를 배워서 전 이런 자격증이 있는 줄 몰랐는데 아동요리 지도사 자격증을 땄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냥 촬영만 한 게 아니라 촬영을 위해서 이런 자격증까지 준비를 하신 거죠. 예. 동문쇼 기자단이 뽑은 스타들의 이색 스펙. 마지막 주인공은 연예인 최초로 이 분야의 자격증을 딴 분이라는데요. 최초로? 과연 어떤 자격증을 딴 걸까요? 정말로 특이한 자격증을 땄어요. 사실 이걸 제가 자격증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요. 연예인 최초, 거의 근데 대한민국에서도 이분이 최초 그룹에 될 것 같은데요. 예. 치물리의 자격증을 딴 FT 아일랜드의 최민환 씨. 최민환 씨가 16살에 천재 드러머라고 불리면서 FT 아일랜드로 데뷔를 해요. 지금 어느덧 연예인 13년 차인데요. 네, 맞습니다. 최민환 씨가 2017년에 이제 걸그룹 라붐의 전 멤버인 유리 씨랑 공개 연애를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이듬해인 2018년에 등남 후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K채널에 살림하는 남자들이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 그 아내인 유리 씨와 또 그 짱아죠. 아들 재율 군과 함께 출연을 하면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치물리에라는 게 자격증인 거죠? 치물리에란 말 자체가요, 치킨에다가 그 와인 전문가를 뜻하는 소믈리에를 합친 치물리에라는 이런 신종어인데요. 이걸 어디서 만든 거냐면요, 지난 2017년에 한 배달 애플리케이션 업체에서 이 시험을 연 거예요. 말하자면 이벤트 같은 거였던 그렇죠. 거죠? 국가공인은 아니고요. 근데 여기 최민환 씨가 이 시험에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한 거죠. 그 작년 시험을 제가 사회를 보긴 했지만 시험이 여러분 생각보다 엄청 어려워요. 전국에 의외로 수만 명이 봐가지고 그 안에서 몇 명 안 뽑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난이도. 은근히 이게 뭐 그냥 재미로 그런 게 아니라 까다롭게. 웬만한 국가 공인 자격증 시험보다 훨씬 어려운 과정이지. 이 기준이 뭔가요? 치킨 맛으로 그러면 뭐 구별을 하는 건가요? 정답! 이 자격증 시험도 함께 나름 필기와 실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먼저 1교시 필기 시험에는 이제 치킨에 대한 상식 평가를 보고요. 상식도. 2교시 실기 시험에서는 치킨을 먹고 어떤 브랜드의 어떤 치킨인지를 맞추는 이런 이 시험이 있겠습니다. 지현수 씨가 그 말 듣자마자 대박이다. 돈 많네. 브랜드 치킨 다 먹어봤다고. 직장인분들이 그 자기의 커리어에 써넣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도전을 하잖아요. 진짜요? 이거를? 정말. 그래서 최민환 씨는 시험 전날 17개 브랜드 치킨을 다 시켜놓고 눈을 가리고 냄새만으로 브랜드를 맞추는 예행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 열심히 준비했네요. 일단 예행 연습 한 번을 할 때마다 30만 원 이상 시켜야 된다는 얘기고요. 솔직히 저는 치킨 브랜드를 모아놓은 가게가 없는 이상 치물리에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 시험이 정말 치열했어요. 왜냐면 저 아는 사람도 여기에 시험을 보러 갔었는데 총 500명이 이 현장에 가서 시험을 쳤습니다. 그리고
118명이 합격을 했는데요. 최민아 씨는 이 안에 들었었던 거예요. 그때 하하 씨도 시험을 함께 봤는데 하하 씨는 떨어졌어요. 네. We are lying. Tell you the truth. 최민아 씨의 치물리의 그 자격증 합격 소식에 같은 그룹 멤버 이용기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드럼 연습을 더 하지. 그걸 왜 봤니? 이런 식으로. 아, 정말 다양한 자격증이 많다는 사실을 참 알게 됐는데 혹시 이색 자격증이나 스펙을 가진 또 다른 스타가 있을까요? 그 걸그룹 걸스데이 미나 씨는요, 대한민국 걸그룹 중에서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 1호입니다. 불찾기 번호증을 가졌어요. 왜 땄대요? 본인이 출연한 예능 중에 집 짓기 예능이 있었는데 맞아요. 집을 지을 때 정말 제대로 지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기초공사를 위해서는 불찾기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참에 따서 그거를 인증하는 사진까지 올린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까만콩 이본 씨 있잖아요. 이본 씨는 보디빌딩 자격증이 있다고 하거든요. 정말 멋있다. 네, 나이가 무색한 막 그 탄탄한 몸매 그런 걸 보면은 이 자격증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또 김상중 씨, 이순재 씨 같은 경우는 보험 설계사 자격증이 있어요. CF를 찍으려면 보험 설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CF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인데요. 저도 땄어요. 이걸 안 따면 아예 광고를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그 관계자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네. 왜 이렇게까지 공부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좋은 점수로 또 예, 합격을. 너무 높아서. 이왕 하는 거. 겁이나서 많이 그러니까. 공부했어요. 네. 창피해서. 네. 아, 뭐니 해도 자격증의 끝판왕은 바로 이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개그맨 김병만 선배님. 피겨, 불찾기, 스킨스쿠버, 스카이다이빙 등 방송에 필요한 건 몽땅 자격증을 따냅니다. 그리고 뭐 이분이 그 인증서까지 합치면 총 40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꿈이라고 밝혔던 자가용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2년 동안 준비, 지난 5월에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자가용 비행기. 네네.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장난이 아닐 텐데요. 아이, 그러니까 달인이죠. 재수, 삼수, 사수를 면하기 위해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게 뭔가요? 수험생들을 노리는 악마의 유혹. 네. 그것은 바로 수능 금지송입니다. 맞아요. 한 음원 사이트에서 10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과연 5위 안에 어떤 곡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레제 씨가 알려주신다고요. 수능 네. 금지송. 제가 이 노래 들으면 재수한다. 수능 금지곡 랭킹 5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5위는요. 아기 상어 반복이야. 뚜루루뚜 아기 상어 반복이야. 뚜루루뚜 요 아기 상어 맞아. 이게 너무 중독성이 중독성이 있는 있어요. 노래다 보니까 계속 머릿속에 맴돌거려. 아, 맞아. 이거는 계속. 뚜루루뚜 아기 상어 뚜루루뚜 아기 상어. 정말 이 노래가 대단한 게 네. 이번에 월드 시리즈에 진출한 워싱턴 팀이 전체 이 팀의 어떤 팀과 같이 느껴져요. 원래 그것도 이제 그 전래 동요처럼 구전되다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가사를 붙여서 이 상어 가족으로 해서 이 외국에도 샤크 패밀리를 소개를 해가지고 역으로 화제가 된 그런 노래예요. 네. 그리고 4위는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야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야 이 노래 중독성 있어. 나야 나 계속 듣다 보면 나야 나 나야 나가 끝도 없이 반복. 그래요. 이게 그만큼 중독성이 있다는 맞습니다. 소리죠. 네. 그렇다면 3위는 네. 뭘까요? 정답. 샤이니. 링딩동 링딩동 링딩 아, 이 노래 정말 중독성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땡입니다. 뭐예요? 오늘도 달리고 살리고 놀아줘! 슈퍼맨입니다. 아, 이 노래도. 땡! 아니야? 땡입니다. 땡입니다. 뭡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그렇게 만나 내가 그렇게 만나 유키스. 땡입니다. 만만한이 아닙니다. 일날 씨가 부른 노래라고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데 네. 근데 정말 중독성이 있는 곡이지만 땡입니다. 바로 노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부르고 싶지 않았어요.
역시 사랑합니다. 인고 부부. 하미는요 바로 한 번 들었다면 수험생들을 정말 덤앤더머로 만든다는 네. 레드벨벳의 덤덤입니다. 야, 이거 이거 봐요. 이것도 지금 돌림 노래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아하, 이거 덤덤덤덤 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럼 2위는 뭘까요? 2위. 2위. 중독성 있는 노래. 슈퍼주니어 쏘리쏘리. 땡! 아닙니다.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우리가 중독성 중독성 있지만 강하네. 아닙니다. 뭘까요? 2위는 바로 태진아 선배님의 진진자라입니다. 진짜. 근데 한 번 부르면 계속 좀 부르게 되죠? 근데 재밌는 건 태진아 씨 말로는 이 진진자라가 수능 금지곡이 되고 나서 학생들이 더 많이 듣는데요. 그러니까 듣지 말아라 하면 더 듣고 싶은 그런 심리 있잖아요. 그래서 수능 때가 되면 오히려 음원 수익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10대들의 본능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 노래 들으면 재수한다. 그 수능 금지곡 1위는 제가 알려드리도록 뭡니까? 하겠습니다. 정말 이 노래는 1위 뭘까요?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한 번 들으면 다른 일을 하기 힘든 역대급 후크송입니다. 뭡니까? 바로바로 뭐지?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아모르 파티. 짠짠짠짠짠짠짠짠 아모르 파티. 짠짠짠짠짠짠짠짠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다 같이 아모르 파티 야오 아, 이거 수능생들 보면 안 돼요. 수능생들 보면 안 됩니다. 절로 신이 나잖아요. 수능생들 보면 안 돼요. 큰일 1위부터 납니다. 5위까지 좀 이거. 메들리로 만들었으면 재밌겠네요. 야. 이제 한 곡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루가 내일모레 금방 가겠네요. 시험 치는 학생들한테 이거 피해야 되는 아, 네. 여러분 그가 중독성인 노래들이야 피하셔야 이거죠. 합니다. 수능 끝나고 이 수능 금지송 콘서트를 열어서 이분들이 다 오는 거죠. 수능이 끝나고. 그런데 우리가 네. 이제 수능을 지금 며칠 앞두고 수능 금지송을 이렇게 방송에서 알려주는 게 잘하는 짓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보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수험 당장 끄세요. 지금 끄시라고요. 서로가 잘하는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서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쉬어야 돼요. 네. 네, 지금까지 수능을 맞아 기획한 공부의 신과 함께 스타와 스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풍문으로 들으시죠. 다음 주엔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채널 A